자, 요즘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되겠냐고 말들이 많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자, 저는 내년 총선에 대한 전망을 제 판단으로는 현재로는 패배는 기정사실이다. 6대4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저보고 무슨 총선 진다냐 간첩이냐 이런 헛소리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보수에서 기본적으로 거의 돌대가리 수준의 머리가 굳어진 사람들은 저는 상대를 이제 인간이라 취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들이 오늘날 이 개판 5분 전 보수를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일조한 자들이기 때문에 대깨문만큼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신인 사람 중에 한국당이 총선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요, 문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론조사 조작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툭 하면 여론조사 조작 이야기 하는데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초에는 여론조사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선거하면 숨어있던 국민의 의식이 갑자기 터져나가 뒤집어 버렸죠. 왜? 여론조사도 못하게 했으니까. 아예 그냥 야당은 무조건 불리하고 야당은 무조건 그냥 형편없는 거다. 이렇게 몰아가는 시대에서 여론조사도 없을 때도 선거를 하면 야당이 선거혁명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에 모든 것이 조작되어서 100% 조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사태가 극복이 안 될 겁니다. 작년에 지자체 선거는 그래 전부 100% 조작되어서 유례없는 대참패를 했습니까? 지난 대선은 모든 게 조작되어서 유례없는 대참패를 했고 2016년 총선도 조작이 되어서 박근혜가 대통령일 때 야당이 조작해서 대승을 했습니까? 수도권에서요. 호남을 떼주고도 이겼습니까? 새누리당한테요. 그래서 내사를 조작으로 바라봤어도 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질 거라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은 문은 지 편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일정하게는 문을 지지한다.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당이나 보수는 하기 싫어한다. 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수는 전체적으로 물이 너무 쪼그라들어 버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당의 지지율은 25%가 지금 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외에 기타 등등 보수를 합쳐서도 5, 6%밖에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보수가 30% 틀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7대 3이 될 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6대 4가 될 거다라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교안은 150석이 안 되면 집에 가겠다 했지만 한교안 한 명이 집에 가고 안 가고가 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총선이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석 달하고 한 보름 남았을 때 이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려면 현상을 냉정하게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이 끌고 가는 방식을 보면 예산이나 패스트트랙이나 공수처나 선거법이나 그야말로 총선을 앞둔 연말 국회를 일방적으로 1+4 붙어먹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부러 저렇게 통과시켜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당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끌려다니며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쇼만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이 붙어먹은 협의체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국민의식이 정상이라면 밀실에서 저렇게 법 위에서 1+4 붙어먹은 협의체들이 밀실 수정 법안, 흔히 밀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 맘대로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키는 이런 형태,
예산을 지 맘대로, 또 선거법을 지 맘대로, 그리고 공수처법을 지 맘대로 통과시키는 이런 국회를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회의 규칙을 어기고, 회의 공개도 어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재로 강화되어가는 한국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법까지도 몰래 크리스마스 이브에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넣어버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단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국민들도 패가 갈려서 그 패에 갈려진 부분에 따라 떠들 뿐이지 이것이 범국민적인 분노로 전혀 연결도 안 되고 있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각자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게임하는 거 아니냐는, 마치 스포츠 도박처럼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스포츠를 바라볼 때 지도 그만, 이겨도 그만이고, 예? 적당한 반칙도 쓸 수 있고 그렇지만은 정치를 스포츠처럼 취급해서 끌고 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나중에 감당 못할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지역을 253석으로 유지한다니까 현역들이 다 한숨을 이제 놨죠. 아, 우리 지역구는 안 없어지겠구나. 그게 아니라 250석 중에서 의석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는 축소시키고, 그리고 호남의 지역구를 늘리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253석이라도 그야말로 수도권 지역을 줄이고 호남을 늘리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한 석을 줄이고 순천에서 한 석을 늘린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하한선을 가지고 김제 부안이 살아남도록 13만 명을 유지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쯤 되면 거의 막 간다는 거죠. 공수처 법안에 검경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고 해서 공수처에 통보 후 지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공수처를 상급기관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그래 뭐 검찰을 견제하는 게 뭐가 나쁘냐, 꼭 대깨문이 아니고 꼭 문 지지자가 아니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 솔직히 말하면 보수에 있는 국민들도 이거 큰일 났다, 나라 죽는다고 완벽하게 다 힘을 합쳐서 들고 일어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황교안은 어제도 민주주의 무너지는데 당이 무슨 소용이 있냐, 자유우파 방어벽 만들자고 보수 통합을 이야기했지만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수 통합을 한들 방법이 있겠느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보수에서 무슨 유승민이 한국당과 아주 가치가 다른, 그야말로 뭐 중도쯤 되는 가치가 뭐 있습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유승민이 자신의 가치를 서포 15조만큼이라도 전파시켜 왔습니까?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그 유승민하고 합치면 한국당의 가치가 보다 합리적인 보수로 비춰집니까? 그래서요, 이 합쳐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지금 문은 이런 보수 진영의 행태들, 자, 한국당이 내는 정책안은 없습니다. 기존의 기득권 수구 보수의 지겹게 들은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절대 외연을 늘릴 정책은 한국당에 안 나오는 걸로 이제 거의 확정됐어요. 그 시간 많을 때 정책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서민들에게 한 방으로 그들을 마음을 흔들 어떤 킬러 콘텐츠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천을 개혁해서 새로운 인물로 간다? 있는 사람 잘라내고 그 자리에 더 썩은 놈 집어넣겠죠. 기대도 안 합니다.
기껏해야 꼼수에는 묘수라고 비례한국당 만들겠다라는 소리나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잔대가리만 열심히 굴리고 있는 것이지 보수 통합을 하자. 당이 무슨 소용이냐면 자기가 총선 안 나가겠다고 선언해야 되는 거야. 유승민이 너도 나오지 마라. 각 저 보수 정파의 리더들은 다 뒤로 빠지자. 우리가 전부 백의종군하자. 이래야 당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이 맞고 민주주의 무너지는데 라는 말을 하려면 의원 총사퇴라도 하고 방이라도 빼고 총선 보이콧하는 척 쇼라도 좀 하고 그래야 이 말이 또 맞는 겁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요. 그거 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을 것 다 먹으면서 농성했다고. 일반 사람들은 매일 김밥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도 한때는 김밥을 밥 먹듯이 먹었어요. 김밥을 밥 먹듯이 먹었다니까 좀 우스운데. 그랬다고 병원에 입원하고 자신의 입장을 대독을 합니다. 변진을 시켰어요. 자, 이런 인물은 총선은 이겼다고 이미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2, 3월까지 해체하고 공수처를 총선 전에 발족시키겠다고 공수처 검사를 10명 더 늘려서 30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총선 때 다 달아매라고 할 겁니다. 울산에서 온갖 부정을 다 저질렀잖아요. 자기 편끼리의 경선도 겁주고 뒤로 빠지게 만들고 해요하고 그 다음에 본선에서는 상대를 갖다가 비리라고 압수수색시키고 상대 정책은 밟아버리고 본인이 울산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뭐 청와대가 진두지휘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경찰은 청와대와 교감 가지고 설치되고요. 총선에서 어떤 꼴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총선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별별 일이 다 생길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재인은 총선 이후에 지금 또 북한과 쇼를 하고 또 아마 자신들이 영구히 집권하기 위해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또 도모하고 이런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정세균이하고 이낙연이를 앞장 세우는 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좌파들은 대통령제를 갖고 가는 것보다는 이원 집정부제로 갖고 가는 것이 지금 한국당을 저 멍청한 야당 한국당을 그냥 적당히 달고 가면서 몇 개 던져주면서 끌고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변해봤자 변할 수 있는 진폭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정책이나 공천 내용에서 그들의 한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놀랄 기사도 나오는데요. 한국당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청년 후보들에게 당 차원에서 선거 대출을 해주는 청년 우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니까 청년 신인들 몇 명을 구색으로 지역구 내에 보내야 되는데 얘들이 돈이 없으니 여론조사 비용은 면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당 차원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그래서 한국당 간판 들고 나서면 15%는 넘으니까 기본 선거 비용은 보존되니 선관위에서 그래서 당이 나중에 돈을 대주고 그걸 갖다가 선관위 보전 비용을 받으면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스라 그냥 정치판에 아들 오염시키지 마라.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저런 한국당의 판도에 젊은 애들이 지금 정치할 거라고 기웃대고 있는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의 애들이 벌써 정치꾼이 되고 브로커가 돼가지고 한국당 근처에서 정치에 먹겠다고 다니는데 그 중에 사람 같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문은 지금 웃고 있죠. 완전히 뭐 메이워더입니까? 건투에서 돈 제일 많이 번 친구가 1조 넘게 벌었대요. 메이워든가. 걔가 보면 적당한 선수 골라가지고 맨날 적당히 이기면서
돈만 차곡차곡 쌓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지금 문재인은 황교안이나 야당을 지금 적당히 분열시키고 적당히 끌고 가면서 얼마 전에 보면 국민통합연대 생겨서 친이계들이 모이고 좀 있으면 또 박근혜 대통령 갑자기 풀어준다 할 거고 친박들 모이고 그러면서 무슨 보수 통합 어쩌고 저쩌고 해샀는데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물갈이 한다고 또 황교안은 할 거고 지금 지목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닥에 물갈이 된 사람은 또 양쪽에 그런 데 나갈 거고 그래서 문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를 적절하게 분열시켜 가면서 또 연동형 비례대표를 만들어 놓으니까 벌써 정당이 50개가 넘게 등록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개표기가 가동이 안 돼서 수개표를 할 거다.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이 며칠 더 걸릴지 모르고 정당이 최대한 100개가 나올 수도 있다. 20년 만에 이제 수개표로 가게 되었을 때 선거가 며칠 동안 걸리는 동안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 자, 전자개표도 의심스럽지만은 이런 식으로 선거 개표 결과가 며칠씩 걸리면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게 된다면 이것 또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냐 의문점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자, 문패거리는 웃고 있어요. 한국의 종북 좌파는 아주 심하게 웃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들 때가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총선은 이대로는 보수 통합을 하든 말든요. 별 방법이 없습니다. 보수 통합을 한다고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보수 통합에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수가 통합하나 안 하나 제가 봤을 때 아무런 국민들에게 변화와 감동과 쇄신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이 전부 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 하나라도 미랄이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저보고 뭐 당 만들자 출마하라 전사 많은데요. 저는 저라도 안 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보수 보고 정신 차리라고 질타하는 위치에 서서 마지막까지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바닥에 지금 이 지경까지 왔어도 그 먹을 거 망해가는 집구석에서 집문서 먹을 거 차지한다고 쌈박질을 하고 박이 터지고 있어요. 이들이 나중에 나눠먹기로 합의하고 자 우리 다시 의리 있고 다정한 형제가 되어서 부친의 뜻을 이어 집을 갖다가 잘 지켜가겠습니다 한다고 그 쌈박질하고 난리난 꼬라지를 다 본 국민들이 아 그래 해피엔딩이다 하고 박수 칠 것 같습니까? 돌날라 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봐요. 자 문재인이요.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습니다. 대가리도 안 돌아가고 욕심은 더럽게 많고 그리고 보고 들은 거는 다 옛날 것밖에 없는 그리고 집구석마다 다 한 상씩 차려서 이 판에 숟가락 들고 달라드는 저런 것들을 보면서 문이 참 내가 복도 많다 이렇게 생각했죠. 대부분 사람들이 판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